영화 재심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재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0년 8월 10일에 새벽 2시경 전북 산시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그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5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였던 최모근을 정차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최모근이 자백을 하지 않자 나중에는 최모근을 발가벗기고 폭행하면서 강압수사를 했고, 최모근은 결국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역 3년째 되는 데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진범과 그를 숨겨주었던 진범의 친구가 자백을 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덮었을까요?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선상의 잘못이 전부 알려지니까 이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최모근은 10년 복역을 하고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 최모근, 그러니까 최 씨는 현재 35세입니다. 이 사건을 변한 박준영 변호사,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는 고졸로 사시 합격한 사람이고, 고졸이란 이유로 대기업이나 로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선 변호사로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박준영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무명 변호사에서 탈피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지만 점차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에 이 사건이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진범을 숨겨준 친구는 양심의 가책으로 2012년 자살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역시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고 경찰관 중에 한 명 또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명을 씌우고 진범을 풀어준 당시 인산지청 정모 검사는 지금도 현역으로 검찰 고위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노태우 정권 퇴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5월 김기슬 군이 이를 항의하며 서강대학교에서 분신자살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수서경찰서 비리에 이어 강경대 사망 사건 그리고 연이은 분신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반전시킬 결정적인 시나리오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강기훈이 노태우 정권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짜로 유서를 작성하고 후배를 불에 태워 죽인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항 시인으로 각인되었던 김지아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국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면서 전국에 빨갱이 때려잡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어둠의 세력 운운하며 죽음을 선동하는 배우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이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항고 이후에 3년 이상 이 사건을 묵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강기훈 씨는 간암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강기훈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23년이 지난 2014년에 마침내 강기훈 유서 대필 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사건을 조작한 공안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그 누구도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강신욱은 나중에 대법관을 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부구 판사는 부산 영산대 총장을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이들이 검찰로, 판사로, 또 정계와 교육 현장에 최고봉이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대학교는 2014년도에 총장 선출 투표를 했습니다. 간접 선거였습니다. 학교 구성원과 대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선출했고 이것을 총장 선출 결과 보고서를 2014년에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권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1순위 후보를 제쳐가면서 경북대학교의 총장 후보를 다시 선출하라고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은 기득권 세력을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총장, 다시 말하면 보수 정권의 우호적인 총장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전국 대학에 총장을 물갈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그때까지 1순위와 2순위를 연기하여 총장 선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관리를 깨뜨리고 총장 후보 임명을 무순위로 선출하여 2015년부터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그렇게 전국 대학에 명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는 2014년에 이미 총장 선출을 했으므로 2015년부터 시작된 무순위 추천이라는 이 대통령 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육부와 경북대학교는 참으로 이상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경북대학교는 2014년에 총장 선출을 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경북대학교가 다시 총장 선거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총장 선거를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보고해 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은 경북대학교는 2016년에 총장 선거를 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한 것처럼 애매하게 위조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2014년 경북대학교 총장 선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 전거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는 교육부와 경북대학교 교수회의 당시 협의 내용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에 보고한 2016년 경북대 총장 선출 결과 보고서입니다. 후위로 문서를 작성한 거죠.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가 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하여 무순위 추천이 시행되었고 경북대학교는 2016년에 총장 선정을 했으니 후보자 2명 중에 아무나 한 명에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순희자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경북대학교 총장 사퇴의 전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인물을 총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경북대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재선정의 형식과 절차를 교묘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총장 후보 공모를 총장 후보 공모를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깊숙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해가지고 2명이 총장 후보로 지원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장 후보 신청도 받고 모든 과정을 실제로 총장 선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지도 않은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경북대학교 이순희 총장 사태의 전말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밝은 시대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 졸업생 동문, 민변, 참여연대 등 대구 시민단체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진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내에서 교수들이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했고 국가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방문했고 법정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실을 전국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선거 조작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명분으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유독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학생의 일기장까지 뒤졌다는 사실 아닙니다. 연풍제련소 지난 50여 년간 1200만 영남민들이 마시는 물에 인체 유해 요소를 방류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승혜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내용이 이미 7년 전에 교육부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최승혜 총장에게 진정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를 추상같이 세우겠다는 검찰이 이미 학력 위조가 드러난 최승혜를 구속하거나 수사했다는 보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많은 비리들을 제가 여기 작성해 왔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엄격하게 사용하라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사용하라고 국민이 지어준 정의의 복음으로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찍어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화 재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에서 힘없고 백없는 최 씨를 도와 불의를 바로잡고 우리 모두 함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든 분은 검사가 아닙니다.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최 씨를 구출원에 내어준 사람은 박준경 변호사와 남의 일을 내일처럼 알고 함께해준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최 씨의 고통에 마음 아파했고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바쳐가면서 경찰과 검찰과 싸웠습니다. 이들 선량한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최 씨는 평생 살인자로 억울하게 살면서 온갖 질시와 노멸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최 씨의 일생은 망가지고 어쩌면 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힘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듣고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진리란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억울한 최목은 최 씨의 진정한 친구입니까? 강압수상 경찰과 검찰, 그들의 말만 듣고 판결한 판사, 이들 모두 정의의 길에서 비껴서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의 세계에서 최 씨를 구출해 내어준 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최 씨와 함께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양심적인 시민들도 옳고 그른 것은 법정에서 판단하는 일이고 나는 내일만 하겠다고 했다면 최 씨의 무죄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없는 최 씨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든 것은 불의에 맞서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가면서 오랜 시간 권력과 힘겨운 싸움을 해나간 이러한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회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기 쉽도록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까뮈는 나치 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강력한 여론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이 밝히는 것이고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이 법관이 하는 일이며 나는 내일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과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우리가 눈 감는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의와 부정이 기승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힘없는 최모 씨를 살인자로 만들고 강기훈 씨를 살인교사자로 만든 그 검찰이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을 악랄하게 고문하고 그 문화를 이어받은 그 검찰과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민들이 잠자코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한 권력이 대학 구성과 시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대학 총장을 뒤바꾸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잠자코 넘어간다면 바로 그런 이들 때문에 악의 세력이 계속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성로 청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대구 시민, 대한민국의 시민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대구 시민들은 지난 겨울부터 싸워왔습니다. 눈이 어느 날에도 영하에 혹하래도 우리는 10여 대의 버스로 서울로 이동하고 함께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을 기소하고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바꿔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 특수부를 물갈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해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검찰이나 판사보다 국회의원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음을 저는 실감합니다. 시민들의 고양된 민주의식이 함께 연대되어 검찰과 사법부와 국회와 이 나라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성로를 그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고양된 민주의식으로 이제 교육개혁을 외쳐주십시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와 장클로드 파스롱이 정확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강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경쟁을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정신을 교육의 기본 개념으로 고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공동체는 와이르고 가난이 대국률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제 결코 사회의 윗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부터 경쟁을 가르치고 무슨 짓을 해도 이기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경북대학교에서 이순희 후보가 버젓이 총장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2016년은 경북대학교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손종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행방불명된 경북대학교 주심연사, 다행히 제가 한 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들께서 여러분이 낸 세금 1억 원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70전 사회는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불법적인 이순희 총장 임용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 당국은 이 책자의 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원래 1억을 들여서 1000부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100부만 발행했고 이 발행된 100부마저도 현재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행히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편찬한 책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사공준 박사의 법정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사공준 박사는 경북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냈고 2018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준 박사는 경북대학교 학위 수여 식장에서 이순희 총장에게 조기 졸업장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순희 총장에게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수치라면서 총장직을 그만하시라는 총장 조기 졸업장 수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공준 박사와 당시 전단지를 배포하던 이대윤 선생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순희 총장 임명 과정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현재 법정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은 진리 추구의 장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불의에 눈 감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과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이웃과 함께 고통을 함께하라고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지식의 용광로입니다. 권력에 의해 선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대학의 지성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바로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그것이 대학의 사명이며 대학의 본질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대학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 결코 이들의 행위를 어렵게 보지 않을 것이며 공무방해라는 제목으로 벌금형을 확정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오로지 지질과 정의만을 추구해야 할 대학에서 시민과 대학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 총장을 불패한 권력이 재책해서는 안 되며 이럴 때에 누군가 소리쳐야 한다는 것을 법정 투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교육부 관료들과 검사와 판사 그들이 가만히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동성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공수처를 설치하셨고 검찰 조직을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 힘으로 경북대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수희 총장의 임명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록한 경북대학교 70년사가 당초 계획대로 전부 모두 발행되어서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에 비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졸업 직장에서 이를 지적한 졸업생이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구는 불의와 부패에 한가하여 분열이 이르는 민주주의의 고향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이곳 28공원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불법 선거에 항의하여 선언문을 난도하였고 그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그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4.19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마침내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켰습니다. 대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 동성로는 바로 그런 청년들이 분연히 일었었던 숭고한 땅입니다. 우리 대구는 일제의 강점기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자 손가락치와 폐물, 심지어 금이빨까지 뽑아가며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대구는 결코 보수의 땅이 아닙니다.